네, 안녕하세요. 미나의 리브앤 프리뷰쇼 미나리의 김미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안경현 해설위원, 이동현 해설위원, 해설 듀오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근데 네. 미나리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고 그럼요. 제가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보는데 미나리에선 어떤 얘기를 하던가요? 야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올림픽 특집 때 잠시 출연을 하셨고 컨셉을 잘 모르시지만 우선 급하게 좀 섭외를 했습니다. 지금 이동현 해설위원은 어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해설을 몇 시간째 하고 계신가요? 되게 지쳐 보이시죠? 12시간째인가? 아, 진짜 뭐 한 24시간 연속으로 해설만 하고 있는 해설 보시 되셨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목요일 경기 끝나고 사무실로 올라왔고요. 현재 주가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KT가 1승을 추가하면서 시즌 70승 고지를 밟게 됐습니다. 삼성, LG 모두 2승을 수확하면서 순위 변동 없이 3경기차 KT를 추격하고 있고요. 두산이 오늘 경기만 2패를 당하면서 두산과 롯데 4위와 8위의 승차가 3경기차로 좁혀지게 됐습니다. 한화가 오늘 끝내기 승리를 가져가면서 주중에 치러졌던 3경기 2승 1패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KT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T의 베스트 플레이어는 유한준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유한준 선수 올 시즌 좀 부진하긴 했지만 이제 10월에 다시 돌아오면서 베테랑의 활약을 보여줬고요. KT가 50승, 60승, 70승까지 74점 몇 %? 정규 시즌 우승 확률을 거머쥐게 됐네요. 네, 그런데 유한준 선수가 지금 리그에서 최고 베테랑이거든요. 네. 그런데 10월 7일 1회 결승 2타점을 날리면서 이제 건재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70승을 가는 데 있어서는 유한준 선수의 이런 적시타 그리고 가장 베테랑이 전혀 지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KT가 좀 부진했거든요. 네. 6경기를 보더라도 단 1승밖에 가져가지 못했었는데 다시 이제 좀 살아날 것 같긴 하죠. 그렇죠. 이제 뭐 배정대 선수도 살아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마운드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베테랑들의 활약이 또 나타나게 된다면 다른 선수들이 더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유한준 선수가 아무래도 베스트 플레이어가 돼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두산 롯데가 3경기라고 지금 난리인데 네. 이제 2위권과도 3경기 차가 됐거든요. 요 순위권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KT를 보면은 그 1번부터 9번까지 막 다 스타 플레이어에 잘하는 잘 치는 선수들이 아니라 타순별로 짜임새가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중심 타선에 있는 유한준 선수라든지 뭐 강백호 이런 선수들이 잘 치지 못하면 한순간에 그 짜임새가 무너져요. 그래서 유한 선수가 좀 잘 쳐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막판에 좀 혼전이 돼 버렸거든요. 네네. 롯데가 지금 막 치고 올라와서 상위권에 있는 팀들도 순위 싸움에서 그 승차 늘리고 줄인 거에 대해서 롯데한테 좀 물어봐야 돼요. 전화하면 되나요? 그걸 이제 경기장에서 살짝 물어봐야 되는데 롯데가 키를 쥐고 있어서 롯데 네. 지금 매일 결승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매일매일 결승전. 예, 그 팀이 제일 무서워요. 막 5위에 오르락마르락 하는 그런 팀들 있잖아요. 그런 팀들은 정말 결승전을 하는 팀들이라 굉장히 무섭고, 그리고 치고 올라오는 힘이 대단해서 그 팀한테 물어봐야 될걸요? 진짜 그 걸려? 팀의 분위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네. 지금 10개 팀 가운데 가장 좋은 분위기는 롯데고 롯데가 좀 키를 쥐고 있다. 핵심인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위 팀일수록 상위권하고 붙었을 때 어깨 힘들어간다. 맞아요. 하위권일수록 상위권 내가 키를 쥐고 있으니까. 아니 우리는 막 그 이번 시즌은 끝났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막 어깨 힘들어. 나 예전에 오히려? 네, 오히려 막 그 하위권에 쳐져 있을 때 상위권 들어오면 어깨 힘들어 있었어요. 자, 삼성은 김지찬 선수가 부상을 당했다가 돌아와서 대타로 나와서 또 역전 결승타를 때려냈습니다. 삼성은 아마 오늘 경기 굉장히 짜릿하게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9회만 넉점을 내면서 역전승을 가져갔습니다. 한 점에서 지고 있을 때 대타 나와가지고 그 집중력 한 번, 그러니까 초구 노리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김시찬 선수가 원종현 선수 바깥쪽을 잘 밀어서 만들었던 안타가 결승타가 됐어요. 9회 상황에 한 점 뒤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2사 상황에 정말 그 초구 건드리기 쉽지 않은데 잘 컨택을 했던 것이 안타를 만들어지면서 다시 2위 자리를 만들었던 김시찬 선수의 그 한 방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여져요. 네, 김지찬 선수 뭐 칭찬 많이 받고 삼성 팬들에게 굉장히 애착이 있는 선수긴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하드웨어적으로는 굉장히 좀 왜소하잖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또 본인의 이름을 좀 알리는 그런 활약이 또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아무리 봐도 김지찬 선수가 유격수 주전으로 딱 돼 있어야지. 그러지 못하면은 공수에서 좀 짜임새가 좀
안 맞거든요. 네. 그래서 김지현 선수가 돌아와서 다행이고 그 유격수가 좀 강해지고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지 또 포스트 시즌 올라가서 잘할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 점 생각한다면 김진찬 선수의 복귀 그리고 복귀하자마자 역전타가 자신감을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그 좋은 시점에서 잘 터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LG는 더블헤더 포함해서 2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요즘 LG 팬의 최애가 이영빈 선수입니다. 지금 이제 이영빈 선수도 LG 팬들에게 올 시즌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는 애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했던 게 라모스 선수가 초반에 이 컨디션 회복을 못하고 있을 때 사실 류지영 감독 입장에서는 이영빈 선수의 1루수 활용도를 높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영빈 선수가 초반에 뭐 일단은 많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수비적인 부분, 타석에서 망설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후반기에 들어와서 지금 이영빈 선수가 결승타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고 1루 선발 출장을 했을 때도 굉장히 알토란 같은 성적을 내고 있어요. 뭐 홍창기, 문보경 그 다음으로 지금 이영빈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나온 것처럼 뭐 문성주 이런 선수들이 확실히 LG의 젊은 이 선수들이 수혈이 되면서 최근에 타격에서 좀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네. 이영빈 선수의 중요성이 결국 보호 선수가 빠진 자리에 이영빈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했던 한 주였어요. 네, 말씀 그대로 LG는 굉장히 알찹니다. 뭐 홍창기 선수 작년에 두각을 나타냈고 문보경 선수, 이영빈 선수, 오늘은 또 문성주 선수까지 이렇게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나는 게 정말 잘 되는 집안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주말이 좀 분수령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잘 버텨야 돼요, 진짜. 네, 예고를 해드리면 KT가 우세하다고 잘 버티라. 경고의 메시지. 네, 자, 잘 LG 버텨야 돼요. 주말에 잘 버텨라. 자, 그리고 3위를 바짝 추격했던 두산인데 오히려 5위, 8위까지도 추격을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미란다 선수는 오늘 이제 10K를 잡아내면서 200K를 돌파를 한 거죠. 네, 이제 뭐 팀에서 최초 200K를 잡았기 때문에 200타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란다 선수는 확실히 이 에이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증명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다승왕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늘 경기 승리를 따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데 좀 최근에 좀 두산의 아쉬운 점은 타선에서의 공격력 굉장히 활발하지만 마운드에서 지금 홍건희 선수가 무너지면서 오늘 경기도 서스펜디드 경기에서 중간 불펜이 무너졌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두 경기를 다 내준 상황인데 두산이 결국 이 4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란다 선수도 중요하지만 타선에서의 폭발력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불펜과 마무리예요. 근데 이 부분이 조금은 힘이 떨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봉합시켜줄 수 있는 권희 선수나 뭐 윤명주 선수를 조금은 더 많이 활용을 하면서 운영을 가져가게 된다면 두산도 조금은 높은 순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안경임 위원님한테는 미란다 네.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보면 200K 잡는 게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리고 네. 미란다가 이제 올 시즌 그 최다 탈삼진 기록을 도전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럼요. 충분히 뭐 기록할 만하고요. 그 최동원 감독님의 그 기록을 뛰어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하고 이제 경기 수의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란다 선수가 좀 던지는 모습은 네. 타자들의 그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상당히 그 대단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고 참 두산이 리그를 굉장히 재밌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네요, 또. 아주 맞아, 중간에서 횡할 뻔했는데 한번 치고 올라가면서 두산 때문에 이 주위권에 그 경기차가 되게 촘촘했잖아요. 근데 또 다시 한번 벌어질만 하니까 또 롯데를 또 끌어올려가지고 아주 막 타이트하게 만들어졌어요. 아니 처음 본 야구를 처음 본 사람처럼. 그러니까요. 진짜 9치호를 두산이 만들었고 지금 10치호를 롯데가 하고 있습니다. 두산이 또 이렇게 10월에 약간 힘이 빠지면서 리그를 마지막까지 쫄깃쫄깃하게 만들어주고 있네요. 자, 키움은 1승 2패를 했습니다. 박병호가 오늘은 18호 홈런을 때려냈고 이제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하는 20호 홈런까지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중 시리즈에서 추신수가 22집을 해냈고 이용찬은 통산 100세이브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추신수 선수 20-20이 굉장히 좀 뜻깊다고 생각이 들고 추신수 선수가 결국에 미국에서도 메이저리그에서도 두 번의 20-20을 가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인터뷰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발로 야구할 수 없으면은 그거는 이제 선수 생명이 다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경기에서도
2루타 이후에 또 3루수로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 추신수 선수 건재하구나. 그리고 또 팀을 이끄는 선배로서 가장 고참으로서 그 중심이 되는 역할을 추신수 선수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올 시즌에 팀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아쉽기는 하지만 추신수 선수 개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업적을 달성했다고 보여져요. 뭐 추신수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발이 안 되면 난 은퇴하겠다 이런 뭔가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뭐 다 밀려서 은퇴를 하긴 하지만 위원님이 보시기에 야수들이 지금 이제 연령이 더 높아졌거든요. 네. 어떻게 좀 보시나요? 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저 공도 못 치면 은퇴하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약간 뭐 그런 약간 기량이 떨어졌다고 느끼면서 아프지 않지만 뭐 좀 약간 기준이 있을까요? 아니 못 칠 수도 있어요. 음. 아니 그 한참 잘 나갈 때도 저 정도 못 치나 할 때도 있는데 그 나이가 먹으면 자꾸 이제 그 한 번의 실수에 한 번의 그 컨디션 저하에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 스스로? 아니 팀에서. 팀에서. 그래서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음. 아무리 생각해도 키움의 박병호 선수나 추신수 선수는 계속해서 중심 타선을 해야 되거든요. 4번 타선도 해야 되고 사실 이 두 선수들은 감독이 메커니즘적으로 이렇게 상의를 해서 뭔가 그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살려서 어떻게든지 중심 타선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선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사실 뭐 체력적인 거나 이런 거는 워낙 다 정말 최고의 기량을 보여줬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면들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추신수 선수도 우리가 막 예상했던 것만큼의 타율을 기록하진 못했잖아요. 네. 또 본인이 좀 아픈 것도 있었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추신수다 20-20을 통해서 좀 각인을 시킬 수 있었는데 말씀 그대로 그런 것들이 조금만 더 더해진다면 내년에도 하게 된다면 더 좋은 성적까지 있지 않을까 또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롯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롯데는 2승 1패 서스펜디드 게임을 가져간 것도 컸고요. 오늘 경기 잡은 것도 주요했습니다. 2승 1패를 기록하면서 5위와는 한 경기 반차, 이제 4위와도 3경기 차로 좁혀지게 됐습니다. 전준우 선수의 최다 안타 1위 도전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전준우 선수 오늘 또 안타를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두 번째 경기가 가장 중요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전준우 선수가 밀어치고 당겨치고 또 외야에서 좋은 수비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상 롯데의 지금 최근 상승세는 전준우 선수의 중심이 잡아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오늘 경기 이대호 선수가 350호 홈런을 만들긴 했는데 결국 모든 그 그림에 큰 그림에 있어서는 이 롯데의 전준우 선수가 지금 자리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안경현님 말씀대로 일단 롯데가 지금 너무 뭐 야구를 전화해봐야 된다. 전화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준우 선수 전화 한번 해보려고 왜 잘 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전준우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가만 보면은 롯데의 그 힘이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100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전에 한참 안 좋을 때는 한 60 썼나? 그러니까 선수들은 사용 설명서라는 게 있는데 그 선수에 맞는 그런 위치라든지 그 활약이라든지 이런 걸 못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이제 안 좋았던 거지. 롯데가 전력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항상. 예. 네. 그런데 롯데가 너무 잘하니까 요즘 그 정우영 아나운서 어깨 뽕이 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꼬루 형이라는 얘기를 네, 처음 들었네. 롯데 안 좋을 때부터 계속 롯데를 밀었잖아요. 5강 간다고. 근데 지금 롯데가 안 좋을 때부터 우영 선배가 밀었어요? 몇 년도부터? 좋아질만 하다가 올 시즌에 올 시즌에 처음 좋아질만 할 때쯤 그때부터 이제 딱 찬스 잡아주고 해가지고 아까 왔다 갔을 때도 자꾸 안 갈라 그러잖아요. 집에 가야 되는데. 칭찬을 듣고 싶어서 네, 겨우겨우 보냈습니다. 또 이렇게 승리의 기쁜 소식을 집에서 함께 기뻐하고 있겠네요. 자, 류중현 선수가 1승을 챙겼습니다. 기아의 1승에 보탬이 됐고 안경현의 원픽. 이거는 안 의원님이 뽑으신 건가요? 네. 중계 2번 했잖아요. 네네네. 2주 동안에. 네. 그래서 봤는데 공이 빠른 선수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움직임이 아주 큰 것도 아닌데 실수가 없어요. 그 막 안우진 선수 공이 빠르면 하이패스트볼 던져서 타자 잡는데 이 선수는 낮게 던져야 되거든요. 체인지업하고 이제 커브가 있어 낮게 던져야 되는데 그 낮은 코스에서 공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실수가 없으니까 이 선수 공 치기 힘들고 자신의 공이 어디 던졌을 때 먹히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중점적으로 던지고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나?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얘기 하실 거예요? 네. 밥집 얘기? 네. 아니 이건 소개를 받아서 가신 거예요? 원래 아니 서지영 코치가 밥 사준다 그래서 갔는데 이거 밥 계산했어요. 그쵸. 네. 하셔야죠. 맛있어요. 아니 이미 알려져 있더라고요. 윤중현 선수의 부모님께서 이제
횟집을 하고 계신데 이제 네. 서재훈 코치와 함께 가서 그 집에서 식사를 하셨다. 근데 맛있더라고요. 네, 계산했으니까요. 네. 3만 원 이하로 원래 드셔야 되는데. 안에 서정 난 많이 안 먹었어요. 윤중현 선수가 사실 기회를 참 어렵게 얻었는데 이렇게 한 자리 브룩스 선수가 빠지면서 또 바로 이 자리를 또 가져가게 돼서 기아 팬들은 윤중현 선수의 성장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경기 끝내기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번 3경기 2승 1패로 마무리를 합니다. 두 분을 모시고 뭐 여러 이야기를 해봐도 좋겠지만 지금 가장 해볼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 가장 댓글이 폭발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두 분의 찜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신인왕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중반까지만 해도 이의리 선수가 신인왕이 좀 확정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걸어가다가 미끄러져서 이렇게 지금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게 롯데 최준용 선수, 또 잘 던지고 있는 오원석 선수, 문보경 선수, 김태현 선수까지 계속해서 이름이 오르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순수 신인은 이의리 선수뿐입니다. 2021년 입단을 했고요. 최준용과 오원석이 지난 시즌 입단, 문보경은 2019년, 김태현이 2016년에 입단을 했고 군 제대까지 마쳤습니다. 자, 성적을 좀 살펴보더라도 이의리는 이제 시즌 아웃이 된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의 성적이 굉장히 나쁘지 않네요. 중고 신인이 오래간만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최준용 선수가 지금 롯데의 거의 키 플레이어가 되고 있어요. 불펜에서는. 그래서 뭐 팔준용이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최준용 선수가 일단은 50이닝에 뭐 50경기 그리고 홀드를 한 20개 정도만 한다면 충분히 저는 최준용 선수가 가장 좀 근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뭐 최준용 선수가 불펜에서 좋은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롯데의 상승세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준용 선수의 이런 가능성 또 올 시즌 보여준 퍼포먼스는 사실상 굉장히 강하거든요. 불펜에서 20홀드 신인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 자리를 잘 메꿔주고 있고 불펜에서 20홀드 신인왕을 딱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오원석 선수는 지금 이제 7승 일단 이닝은 세 자릿수 이닝을 넘겼는데 다만 아쉬운 게 이제 삼진을 90개, 90개밖에 잡지 못했어요. 근데 삼진을 100개 정도 세 자릿수를 만들게 됐을 때에는 또 한번 오원석 선수 역시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승리는 우선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7승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는 사실 SSG는 지금 후반에 나오는 그 불펜 투수들이 조금 약하다는 평가 기자가 했잖아요. 그런데도 오원석 선수가 잘 버텨줬기 때문에 7승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에게 남은 건 결국 삼진 개수와 그리고 경기 수, 이닝 수만 어느 정도 채워진다면 최준용 선수와 오원석 선수의 이 압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문보경과 김태현도 꾸준한 활약을 해주고 있고 문보경도 정말 잘해줬는데 지금 2할 4푼 6리 8개 홈런. 김태현 선수 돌아오자마자 막 4번에서 빵빵 쳤고 OPS가 엄청나네요. 9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실까요? 타자는 좀 힘들어요. 신인왕이 지금, 이제 MVP 이런 부분은 네. 상징적인 기록이 오히려,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타자들은 아무래도 문보경 선수는 그 타율이 워낙 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김태현 선수는 경기 수도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오원석 선수하고 최준용 선수밖에 없거든요. 이 두 선수도 상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20홀드 10승 이런 상징성이 있으면은 신인왕이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오원석 선수가 그 WAR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네요. 또 예, 팀 마이너스예요. 성적과도 좀 아무래도 오원석 선수에게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플러스로 올라가야지 그때부터 이제 경쟁이 다시 한번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뭔가 시즌 초에 줬던 임팩트가 시즌에 계속 이어졌던 신인왕 경쟁의 추세였는데 사실 아직까지 이의리 이게 이제 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최준용이 이 10치올 롯데와 함께 어떤 임팩트를 줄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준용이 만약 신인왕을 받지 못하더라도 정말 롯데는 보석 같은 불펜을 발견하게 된 거네요. 굉장히 좋은 릴리스 포인트를 갖고 있는 선수였는데 사실 올 시즌 들어서 이 초반부터 활용도를 높이지 못했다는 게 그쵸. 사실상 조금 아까워요. 네. 네. 초반부터 최준용 선수를 지금 이 위치까지 썼다라면 충분히 지금 최준용 선수 이름을 훨씬 더 높게 거론할 수 있었다고 좀 판단이 되는데 너무 아쉬운 건 결국 이 전반기가 흐르고 있는 상황에 또 후반기 들어가는 그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성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최준용 선수가 저도 불펜 출신이었으니까 20홀드 그리고 지금 2점대 평균 자책점 기록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쵸. 지금 기록 중이기 때문에
최준용 선수에게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어, 게 좋지 않을까. 투표권이 있다면 근데 의리맘이셨는데 최준용에게 한 표를? 우리가 다쳐서 아니 시즌 내내 의리맘 해가지고 그렇게 썸네일을 많이 만들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갈 때 같아 갈 때. 아, 방송이 다 되셨네 지금. 그 최준용 이거 봐 내가 그랬잖아 아까 저기 사용 설명서 있다니까. 왜 안 맞게 쓰면은 안 되는 테니까. 마음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는데 이게 이의리 선수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상 올림픽에 있는 그 임팩트로는 너무 지금 이제 좀 잊혀지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지금 보고 최준용 있는 기아 팬들은 왜 잊혀지냐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하나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았어. 마음은 의리. 하지만 머리.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 나는 내 개인적으로 불펜 최준용. 최준용? 오. 지금 이순철 해설위원은 최준용이 25홀드까지 가면, 그러니까 20홀드는 당연하고 25홀드까지 간다면 최준용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했고, 그럼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원석 선수 10승. 오원석까지도 계속 나오는구나. 네, 네네네. 신인 10승이 되면은 음. 그 상징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최근에 이제 신인이 10승 이상해서 신임왕된 적이 이제 별로 그렇게 많지가 그쵸, 않아서. 뭐 소영준. 예, 그래서 10승 하면은 또 모르죠. 이 투표가 이제 막 갈릴 거야 아마. 네네. 이렇게 올 시즌 KBO 리그에 참 좋은 신인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신인왕을 차지할 선수는 누가 될지 시즌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말 2연전 예측해 보도록 하죠. 주말에 경기가 없는 팀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다 잔여 경기 일정이기 때문에 뭐 연전이 아니라 그냥 경기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먼저 10월 9일 경기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와 하나가 만나게 되죠. 기아는 일단 이제 흐름이 좋지는 않고 한화는 그 선발 3인방 만나면은 지금 3위권에 어떤 팀이 지금 붙어도 한화를 쉽게 볼 수 없고 최근에 보면 경기를 이기지 못해도 9회까지 굉장히 타이트하게 경기하거든요. 네.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아마도 한화가 주말에 내일이죠. 되게 먼 것 같아요. 내일 아니에요. 내일 모레. 내일 오늘 모레요?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이구나. 아, 내가 내일 쉬니까 자꾸 내일인 것 같아. 선배님 전체적으로 날짜 개념이 좀 없어요. 아직도 9월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한화가 카펜터 선수가 딱 거기 붙게 된다면은 한화가 저는 좀 승리할 수 있겠다고 예상이 들어요. 네. 자, 그리고 치열한 KT와 LG의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KT LG는 좀 강하잖아요. LG가 좀 약한 편이 있고 특히나 이제 후반기에 좀 그런 면이 있어서 LG가 잘 버텨야 돼요. 그런데 예측은 좀 KT가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70승 선차까지 했고 네. KT한테도 이번 LG와의 두 경기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롯데와 SSG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KBO의 저 열쇠는 롯데가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흐름 자수도 맞잖아요. 그래서 롯데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관계로 해서 흐름 때문에 롯데가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 롯데가 지금 정말 키를 쥐고 있습니다. 갈 길 바쁜 SSG를 만나서 이 흐름을 뺏기지 않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0일은 이제 또 다른 팀들이 만나게 되는데 기아와 하나는 이제 주말에 3경기 더블헤더가 예상이 돼 있습니다. 더블헤더기 때문에 아무래도 1승 2패 나눠 갖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그 선발 3인방 외국인 선수 둘 그리고 김민우 선수까지 이렇게 같이 엮이게 되면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기아가. 네. 그런데 오늘 김민우 선수가 던졌고 그렇기 때문에 김민우 선수는 일요일에 안 나올 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1승 1패를 나눠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의 이 3인방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너무 마음에 드시나 봐요. 하나는 그 3인방 선발 3명이 있잖아. 이걸 얘기 많이 마셔요. 시즌 시작할 때도 그 세 선수 있으면은 어떤 팀이 붙어도 3연전에 걸리면은 야 요거 힘들겠다는 이제 강팀의 하나가 딱 되어버리니까 와. 그래서 요 이제 선발 로테이션을 저희가 막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좀 예측을 해봤을 때 오늘 김민우가 던졌으니까 김민우를 제외하고 우리 좋아하는 그 외국인 두 투수 나오게 될 거고요. 1승 1패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경기 KT의 우세 그리고 일요일 경기도 KT의 우세를 예측을 했습니다. 또 다른 경기가 두산과 NC의 경기가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두산의 전력이 지금 가을에 상당히 더 탄탄해졌거든요. 뭐 오늘 비록 2경기를 내주긴 했지만 하나는 뭐 서스펜디드 경기였고요. 그리고 또 미란다 선수의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가라앉긴 했어요.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두 팀의 전력을 비교한다면은 그래도 두산이 좀 앞서는
부분이 있죠. 네. 지금 또 로켓까지 없는 두산의 선발 네. 마운드긴 한데 말씀 그대로 미란다가 출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패했던 롯데가 분위기 반전을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말에는 이제 3경기씩 펼쳐지니까요. 좀 주목해서 보시고요. 이번 주 안경현과 이동현이 지켜보는 관심종목 선수 2명씩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우 선수 봐야 되는데 오, 제가 2경기 중계했는데 네. 2번 다 안타를 못 쳤어요. 그때 2 네. 경기 연속 무안타. 예. 그렇죠? 근데 그 전 주에도 그랬고요. 제가 중계 들어갈 때마다 안타를 못 치더라고요. 아, 제 잘못은 아닌데 도의적인 책임으로다가 이번에 좀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김주원 선수 아직도 밀고 계셨습니까? 지금 아니, 한 4주 연속 무시는 거 아니에요? 5주째 들어가다가 김주원 선수가 선발에 못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네네네. 빼먹었는데 그래도 또 실책을 하고 나서 또 잘하는 모습도 있고 또 기복은 있지만 또 그런 또 실현이 네. 있어야 또 클 수 있어요. 뭐라고요? 주말에 키움이 경기가 없는데 이성을 이거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렇다면 나도 지금 강백호 선수를 죄송해요 진짜. 강백호 선수. 그렇다면 강백호 선수를. 왜냐하면 강백호 선수하고 이정우 아니 이정우 선수는 어떻게 휴식을 취할지. 예. 앞으로 한 잘 쉬어야 10년에서 되죠. 15년은 정우야 맛있는 거 먹고 주말에 푹 쉬어라. 라이벌 관계를 계속 유지할 거니까 10년, 15년 동안. 이번에 강백호 선수가 또 주말에 잘 치면은 이정우 선수가 또 쉬면서 체력 보강해서 잘 경기가 없는데 어떻게 이정우를 지켜봐요. 잘 쉬나? 잘 쉬고 있나? 쉬는 것도 잘 쉬어야지. 자 이동현 해설위원은 선발 출장하는 선수들로 좀 예측 부탁드립니다. 관심 네. 종목 2명 좀 예측을 해볼까요? 저는 이제 최근에 보호 선수 빠진 자리 잘해주고 있는 이영빈 선수를 네.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롯데의 안중열 포수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 롯데의 마운드의 키를 보면 지금 이제 프랑코도 불펜으로 갈 정도로 굉장히 운영이 좀 타이트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중열 선수의 그 리드가 결국 투수들의 운영을 잘 가져가게 된다면 뭐 롯데가 조금은 안정적으로 승리를 좀 따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애들이 다 들어오지 애들. 괜찮지 이거는? 나 박병호로 바꾸면 안 돼? 아 맞다. 사람이 마음이 가서 그래 마음이. 우리 이렇게 하면 앞으로 여기 못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설 듀오 안경현 이동현 해설위원과 함께 해봤습니다. 자 주말에 경기가 있는 팀 없는 팀 잘 확인하시고요. 응원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요일에 함께한 미나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